것들을 쓰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 문제에서 제가 아는 친구가 수학은 압도적 1등인데 여기서 8점이 깎였어요. 그래서 4등급이 나왔죠. 그래서 그 또 이제 숙명 요거가 난도가 쉽다라고 뭐 이게 내려오는 진선보다는 훨씬 쉽다. 그런데 숙명이 굉장히 난도가 올라갔죠, 이제는. 국영수가 다. 예, 그리고 숙명 진선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 맞아야 되겠죠. 그럼 좋겠죠. 네. 자, 숙명시험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네 다섯 개가 다 똑같이 생긴 거고,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요. 진선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아니면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 다섯 개가 다 답이 될 수 있는 곳에서 고르다가 힘들죠. 네. 진선 요거가 영어가 두 과목이 돼요. 고2 때. 그래서 그 심화 영화라는 게 생기고요. 그래서 학교를 좀 알고 가면 훨씬 더 좋으실 텐데. 네.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거니까 다 맞는 겁니다. 맞는 것에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이게 난도가 어렵죠. 그리고 외대국어. 외대국어는 여러분이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단어 문제가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이 단어 문제가 컨텍스트에 맞는 것을 골라라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보통 영어 학원들 가면 막 어머니들 뿌듯하게 단어집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걸 막 메테독을 해서 다 맞고 막 그게 뿌듯하실 것 같은데 말고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것을 골라라는 보습 학원용이 아니라 어, 어학원용의 학원을 다녀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를 보게 되면 어휘가 13문제, 그리고 독해가 13문제. 독해라는 건 내용상 뭐 틀린 것을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어법이 2%, 기타가 8%입니다. 그리고 경기고를 보게 돼도 경기고도 상당히 힘든 학교예요. 어려운 학교예요. 그래서 밑줄줄 부분줄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컨텍스트에서의 단어의 쓰임새를 굉장히 물어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원외고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독해가 11문제, 문어법이 4문제, 추론이 1문제, 글의 흐름이 4문제, 단어가 6문제. 단어가 쓰임상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것을 골라라가 많죠. 예. 한영외고 이렇게 틀리면 가슴이 아프겠죠. 한성가고. 근데 이 타이틀을 다 가리고요. 어느 학교 문제냐고 맞추라고 하면 맞추실 수 있겠어요? 네? 아니 제가 이제 한성 가고 뭐 세종 가고 뭐 다 지웠어요. 외대부고 그리고 대원외고 다 지웠어요.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성 가고도 보게 되면은 주관식이 8문제. 그러니까 객관식 주관식이라는 건 뭐냐면 패세지가 있는 가운데 주관식으로 묻기도 하고 객관식으로 묻기도 하죠. 세종 가고 이런 경우도 거의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논소수령 문제. 뭐 어디를 봐서 과거예요 이게. 어렵죠?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휘, 독해 뭐 이렇습니다. 상상고 볼까요? 어렵죠? 다 똑같이 생겼죠? 학교를 가리면 전혀 뭔지 몰라요. 외부 지문까지 나와요. 외부 지문은 안 배운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수미양가 세대죠, 우리는. A, B, C, D, E. 예. 그런데 그냥 9등급인 거로 한번 한산을 해볼게요. 그냥. 예. 우리 머릿속에 지금 신뢰가 없으니까. 예. 외대북을 갔습니다. 국어가 3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가 4등급, 한국사가 4등급, 통사가 4등급, 통가가 2등급. 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애는 그 의대를 갈 거기 때문에 수가가 세다라고 얘기해요. 자,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은?
못 가죠. 맞나요? 아버님 맞나요? 예? 못 가요. 예, 의대를 간다고 하면 그냥 어찌해야 돼? 의대를 간다면 뭐 어찌해야 돼? 응? 공부를 잘해야 돼요. 최고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을 갖고 안 갈 수는 있어요. 나는 피가 싫고 뭐 의사란 직업이 싫고 나는 컴퓨터 공학이 좋고 얘는 전기 정보 전정 요즘에 엄청 뜨는 과죠. 전정이 좋고 해서 소신껏 안 갈 수는 있어요. 전교 1등인데. 근데 의대를 가겠다는 건 머릿속에 뭐 의대 가는 애들은 영어를 이 정도만 하면 누가 그래요? 그냥 전 모든 과목을 1등급 나와야 돼요. 예. 보통 1점 뭐가 가죠? 수시로? 1.0 썸띵이 가요. 지금 인상을 쓰시는 거는 너무 황당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가 안 믿겨서 그러신 거 아니죠? 네, 그냥 고3 있으시면 다 알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제가 말한 건 수시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 애는 정시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이 정시라고 하는 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시러가 있고 정시 파이터가 있죠. 네. 아니 근데 현실을 우리는 관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학교에서 어떤 케이스가 나오는지 저만큼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시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시에서는 1점 한 1점 후반대? 1.9? 1.9 공부 잘할까 안 잘할까요? 겁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점 초반대.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공대보다는 의대를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시를 했어요. 그냥 정시를 언제부터 해요? 아니요. 그냥 3학년 때 해요. 네. 왜요? 2학년 때는 수시를 이걸 유지를 해요. 왜냐면 2학년 때 꾸준히 공부를 하면 물화생지를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뭘 안 해도 돼요? 마더텅 안 해도 돼요. 여기에서 물화생지의 기본 방향은 1등급 대기에서 하원이나 물원이나 지원이나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실전 문제를 풀 준비가 된 애들이에요. 근데 정시 파이터가 되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못하는 건데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네.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학교에서는 서울대 예를 들면 재료공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정시에서는 몇 개 안 틀렸어요. 그럼 어디 면접을 갈까요, 안 갈까요? 면접을 안 가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뭘로 가요? 정시로 학교를 가는 거죠.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거지. 막 정시를 2학년 때부터 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한자도 안 한다. 뭐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전범이죠. 전범이에요. 한강이에요. 한강.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도 물원이라고 하면 2학년 때 중간 기말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야 돼요. 자, 고2의 내신 교재는 과탐의 교재는 뭐죠? 모든 데가 교재가 아니라 시험 소재는 뭐죠?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자, 애들이 어리시면 큰애면 모르실 텐데 평가원 모의고사로 하는 거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기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1년 내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훑은 친구랑 그냥 자기 혼자서 중간 기말 중간고사를 내버려 두고 스카이에 있던 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시로 해서 기적을 꿈꾼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외대복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이 커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고1은 수시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2가 역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1은 거의 끝났어요. 예, 그래서 고1에 지금 최선을 다하게끔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고2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변수는 뭐죠? 물화생지를 열심히 해서 고3 때 성적이 나오는 건 끝났죠. 왜요? 과탐이 뭘로 바뀌었죠? 수능이?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1 과정이 거의 뭐 수능까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탐이 없어지고 고1 과정 때 통과와 통사가 사탐이 돼버리죠. 공통 사탐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고1 과정에 맞춰서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교육 과정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교육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하나의 그 시험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하자면, 그러면 영어 문제가 가장 어려운 학교는 어디일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세요? 네. 그거는 중간 기말, 중간 기말과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어느 학교가 더 어렵다는 없어요. 저는 과거 내신을 안 할 때는 그래도 과거 영어가 제일 쉽지 않아. 영어를 하나도 안 해도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과학영재고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예. 서과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경기영재과고는 해야 합니다. 네. 근데 경기영재과고는 이번에도 우리가 동영상과 자료를 줬는데요. 그 동영상과 자료를 줘봤자 엄마가 까막눈이라 볼 수도 없고 그 동영상을 어떻게 보냐라고 해서 포기가 되죠. 3단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예 그 경경재고도 웬만큼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면은 전부 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경재고 과목이 너무 많아서 영어를 내신을 챙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동영상으로 듣고 문제 자료 풀고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느라고 못 해요. 왜냐면은 전부 영재고와 가고는 그리고 영재고와 가고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영재고는 A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되니까 화목해요 조금. 네, 그리고 과고는 2-1 때 이제 조기 졸업이 결정이 돼요. 조기 졸업 이제 조기 진학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조기 졸업이 20명 정도 되지. 네, 그 20명 안에 2-1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과목을 3개씩 정도 듣습니다. 수학 3개, 영어 2개. 모든 과목을 막 이게 학교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시 포인트로 돌아오자면 그 과거까지도 좀 쉽겠지 했더니 안 쉬워요. 영어 시험지가 쉬운 곳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예고 나왔거든요. 예고 영어 시험지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따질 수도 없고 이게 무용하는 애들이 영어 시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직업을 밝힐 수도 없고 지금 상당히 애매했어요. 근데 어쨌든 나 혼자만 집에서 씩씩거리면서 아니 이걸 니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봤는데 세상의 영어 시험지가 뭐 내용상 흐름상 글의 흐름상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내용상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다음 빈칸 추론 아시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영어 시험지가 뭐 엄청 쉽게 나올 수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요번에 누가 왔다 새로 그거에 따라 많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특징은 있습니다. 뭐냐면 외대부고의 영어의 경우에는 comprehension question 그러니까 굉장히 어학성으로 많이 나오죠. 뭐 빨간머리 N이라고 빨간머리 N을 안 읽었네 아무도 중요치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SAT question처럼 critical reading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컨텍스트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뭐 이런 것이라서 굉장히 어학 시험에 가깝다. 그리고 문법은 하나도 중요치 않다. 그래서 한국식 문법 플러스 K어머하고 외대부고 가면 죽음입니다. 영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그리고 희문고 우리 이제 희문고 영어에서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일타쌤이 있고 저희 학원에는 우수한 친구들만 많이 와서 한 30명에서 40명 하는 대원외고 일타쌤이 하십니다. 그런데 대체 저한테 묻습니다. 희문중 애들은 왜 이렇게 영어를 안 하냐? 희문고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애들이 희문중이에요. 다 같이 몰려서 전부 영어를 안 한다는데? 중학교 때? 예. 너도 나도 하지 말자. 막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데 왜 하냐? 뭐 이런 분위기로 와서 희문고로 와가지고 영어 실력이 제일 나쁘대요. 네. 자, 희문고의 특징은 리스닝이 있습니다. 리스닝. 리스닝이 그냥 수능 리스닝이 아니고요. 대단히 지문이 긴 것을 쭉 말을 해주고 거기에 주관식으로 쓰기도 하고 객관식으로 쓰기도 하고 빠르기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문고에서 전교 2등을 해서 또 서울대 의예과를 간 친구가 저희 설명에 서서 본인이 다른 과목은 다 자신 있었는데 영어가 리스닝이 너무 안 돼서 3년 내내 AFK를 그것도 뉴스 듣기랑 인터뷰 듣기가 달라서 원어민들 녹음으로 해서 인터뷰를 매일 아침 6시에 들었대요. 오늘 국어 시험인데도 들었고 그 리스닝 실력이 떨어질까 봐. 남자친구예요. 또 여자도 아니고. 네, 말은 또 겁나 잘해요. 뭐 그래서
그게 막 이러면서 막 칠판에 쓰면서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닝이 있다는 거가 힘들고 그나마 난도는 희문고가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고 중에는 단대부고 뭐 중상고 희문고 또 영동 경기 다 합쳐서 가장 그래도 라이트하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는데 7페이지 8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나마 희문고가 좀 낫다. 근데 희문 중분들은 공부 좀 해서 와라. 왜 공부를 그렇게 아니 뭐 그 어머니들도 그래요. 애들이 아무도 안 다녀서 원장님 다니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러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 희문중 친구들이 또 세종가고로 와서 공부 잘하고 있어요. 희문중 친구들이 세종가고 와서 1학년인데 공부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영어를 특급으로 밤새 시킵니다. 그 생고생하는 노력을 뭘 보여야 돼요? 중학교 때 좀 하지.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때 와서는 수가에 써야 되는데 진짜 수가에 써야 되는 그 시간에 영어가 짐이 떡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 6월 6일 특강 막 5월 5일 특강 막 학교만 안 가는 날 있으면 하루 종일 영어 본문 외우기 하루 종일 영어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르게 써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여기 세종가고에서도 전교권인데 영어 잘했어. 원래 잘했어. 예, 그런 친구들은 본문 금방 뚝딱뚝딱 외우고, 그러니까 기본 피지컬, 요즘에 체급을 올리자, 뭐 피지컬을 올리자 그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예, 기본 체급이 있는 애는 금방 뚝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체급 이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난도가 좀 쉽다. 그다음에 의외로 경기고, 영동고, 중동고, 뭐 중동고는 어머니들끼리 뭐 하는 말이 뭐 헬 국어, 뭐 헬 영어, 그다음에 뭐 헬 수학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 냈다 다 헬이요. 전부 다. 뭐 다를 게 없어요. 다 단데. 예. 진선. 자,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 진선여고. 예. 그다음에 숙명도 단어 유사하고 골라라 뭐 이런 거 그렇게 만만치 않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상산, 대원도 얘네 학교들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단위수가 달라요. 그냥 영어 단위수가 7단위. 그러니까 과목 두 개죠. 과목 두 개 합친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리스닝이에요. 과목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뭐 오셔도 기다려야 돼 어쩌라고. 그래서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흥사대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민사 하나. 예. 제일 어려운 학교 있네. 하나하고 하나고는 5단입니다. 영어가 5단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하나고 어머니하고 이제 제가 카톡한 거요. 영어 통과가 시수가 제일 높아요. 영미 문학은 3등급까지 강제로 들어야 하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1학기 때 1, 2, 3등급 안에 들면 2학기는 5단위가 아니라 영미 문학이라는 거를 강제로 들어야 돼서 1학년 2학기 때는 7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외고래요. 1학기 영어 등급으로 2학기 선택 과목 강배예요. 영어 때문에 엄마들 죽을라 해요. 영어쌤이 서술형 때문에 학원에 대비가 안 돼. 주간식 서술형 세 문제 나오는데 에세이를 쓰는 건데 10분을 주고 세 개가 다 프롬프트를 주고 하나는 300자, 하나는 700자, 하나는 800자입니다. 예. 여기에서 제가 아는 친구는 전부 A 플러스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전교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고는 또 2학년이 돼서 이과가 되면 전부 리서치 페이퍼를 쓰죠. 되게 바람직한 학교예요. 갈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영어도 최상으로 글로벌 인재로 하고 예, 리서치 페이퍼도 국제학교 애들만큼 이과로 영어는 툴이죠. 2학기부터는. 그러니까 이과로 리서치 페이퍼를 엄청 읽기 하려고 영어를 그렇게 권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야. 또 민사고가 완전히 토론식 수업이죠. 모든 것이. 수학마저도 자기가 나와서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그거로 깎기 수행이 돼요. 정말 민사고는 가지 마세요.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기어이 가야 한다. 왜요? 같이 살 수 없어요, 원장님. 그래서 아니 같이 못 살면 상상고도 가도 되고 뭐 외대보고도 있고 안 돼요, 원장님. 왜요? B가 있어요. 네. 민사고는 B가 가니까. 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차라리 세인트폴을 보내세요. 그랬어요. 네. 애들이 정신과 우울증 치료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아세요? (100명)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100명이 선생님한테 이제 이 그룹으로 있으면 약간 찍히거나 뭐 하거나 뭐 이런데 3년간 계속 그 쌤 봐야 돼요. 애들이 너무 작고. 그리고 일단 기숙사가 상황이 너무 좋지 않는 것도 있고 뭐 근데 뭐 그건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전 특징만 알려드리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괜히 9시 10시에 불러가지고 단어 테스트 봐요. 그것도 깎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름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민족 사관학교입니다. 그리고 아니 진짜 웃겨요. 6시에 나오죠. 6시에. 6시에 다 나와서 태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래 체력도 길러주고 좋겠다 막 하고 가는데 이제 민사고 나온 우리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오히려 시험 기간이 더 좋다. 태권도 안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싶을 때가 안 하고 싶을 때 있고 좀 자고 싶을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부 6시에 나오라 그래서 전부 태권도를 하니까. 그리고 방학이 짧죠. 2주 어떨 때. 그리고 강원도 행산 다 가죠. 횡성 한우의 날 막 그런 거 다 가요. 다 가요. 거기에 공부할 거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장쌤 철학이 뭐예요? 지덕체가 아니라 채덕치예요. 우리 학교는 채덕지다. 예. 그리고 전부 이상한 한복 입고 민족을 가슴에 달고 세계로 나아간 학교잖아요. 그래서 2009년까지 전부 한국 입시를 못 가겠죠. 그리고 2010년대부터 한국 입시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AP 과목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보통은 영재고가 실패하고 민사고로 간다. 그럼 그거 완전 죽음이에요. 전부 영어로 된 AP 캠, AP 케미스트리, AP 바이오 뭐 이런 거를 택하면 공부도 잘하면서 이과적인 잘하면서 영어도 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전부 그 과목을 택한단 말이에요. 선택 과목을. 그럼 나는 AP 바이오를 하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 사전을 찾고 있어 막 교과서를.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내신이 별로 안 좋아. 어떤 놈은 제가 말하는 거 다 싫어해요. 어떤 놈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해외로 가자.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슨 뭐 짝인가 옛날에 막 그런 프로그램에서 민사고를 나왔는데 막 지방대를 가가지고 엄청 놀랬잖아요. 막 어떻게 그러냐.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막 많이 나와서 저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3학년 때만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만 하면 전 다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대로 공부만 하면. 제대로 된 그거만 그대로 가면은 충분히 서울대를 바라보고 고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서울대로 둬야 돼. 말을 바꿨어. 제대로 서울대로 두고 고대를 갈 수 있고 재수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고 아니면 고대가 아니라도 정말로 그 바른 트랙으로만 가면 돼요. 바른 트랙으로만. 네. 수원도 잘 안 되는데 미적하지 말고요. 네. 그러한 트랙이요. 제 아들이 해외 트랙을 타다가 국내 수능으로 돌렸거든요. 제발 자기를 이과를 가는데 허락을 해달라. 막 그래요. 수원투가 잘 안 되는데 미적을 가야겠다. 너무 마음이 급하다. 근데 수투를 엄청나게 깊게 파야 수상도 전 되게 늦게 수 3-1과 3-2가 무지 잘 돼 있어요. 수상이 빠르게 가거든요. 탄력도 붙고. 근데 죽어도 수상을 가겠다. 막 그걸 제가 뭐 늦게 갔는데 수투가 너가 하나도 거의 틀리지 않을 때 미적을 가겠다. 그래야 진정한 학습이 된다.
탄력도 받고 오답도 적어진다. 막 이랬는데 자기는 그다음에 네가 하는 거 봐가지고 확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자기 이과 가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허락할 수 있다. 대학이 안 받아준다. 내가 허락하고 말고가 너한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대학을 붙고 안 붙고가 중요하지 하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제가 이게 지금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 학교를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잡으세요. 거기에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잡고 거기에 똑 떨어지는 학습을 하면 이깁니다. 그럼 세종과거를 해보니까 결국은 과거도 1학기 때 수상 수화 한꺼번에 하고 2학기 때 수, 원, 투 미분하고 똑같아요. 맞냐 아니냐? 똑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과연 어디서 나왔냐? 난 또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변형 문제 만들고. 연락 분석, 그 경기 영재고는 다르겠지. 영재고도 서울 영재고도 경기 영재고도 똑같아. 1학기에 수상하.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수, 원, 투 미분 똑같아요. 2학년 1학기까지 똑같아. 그 2학년 1학기까지 과공 끝났어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 2학년 2학기 때 영재고를 선형대수를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막 대세를 막 대학을 뒤집은 만큼 어떻게 되진 않아요. 그냥 다 똑같아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이런 거라서 그러면 이 문제의 출처는 어디인지 잘달달 뒤졌더니 응? 다 모의고사야. 근데 그 학교들은 세종가고 한성가고는 모든 문제가 다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죠. 그 트랙을 그대로 타면 이게 괜찮다. 예. 그럼 KMO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영재고 과고를 가는 데는 KMO 필요 없다고 봐요. 예. 전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재고를 가려면 뭐 피지컬을 어느 정도 1차까지는 뭐 피지컬을 쌓는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건 저한테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세종가고는 이미 R&D가 다 꾸려져서 세종가고 수학을 거의 96명을 가지고 있는 학원장으로서 제가 직접 디렉트를 해서 변형 문제를 다 만들고 애들 타임어택 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재고는 이제 해볼 탓이에요. 다음 어쨌든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라는 건데 여기가 갈 수만 있다면 되게 얘랑 같은 커리큘럼이다 거의. 근데 얘가 더 지독하다. 민사고 문제를 보고 어머니가 한 번은 경악을 하면서 이게 왜 다 영어로 나오냐. 한글이 왜 없냐. 한글이 없죠. 자, 한글이 없는 학교를 찾아볼까요? 한글이 아예 없는 학교. 그러니까 영어 시험지 한글이 아예 없는 학교. 그죠? 한글이 3% 미만으로 있는 학교. everyday, everything. 자, 한글은 뭐만 있죠?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예. 그 문제. 이 문제만 이 글의 내용 요거만 한글이라고요. 선지는 다 영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읽는 게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다음에 영어든 국어든 정보 처리 시스템이 대단히 발달해야 된다. 이 두 가지죠. 이해되셨죠? 본문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본문을 외우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은데 본문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제가 강사 출신이라서 항상 이해가 되는지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시어머니랑 얘기할 때도 어머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안 됐으면 다시 말씀드려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아니, 제 아들을 보고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아니 다른 얘기로 의대가 증언을 했다라고 막 나와요. 예. 그리고 전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의대에 그 증언을 한다라고 정보 발표했다. 영양 1번, 영양 2번, 영양 3번. 영양 3번에 모두가 다 반수를 해서 재수 종합반에 아이들이 무지 몰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다 외운다고 해서 제목 맞출 수 있나요? 이 본문을 다 외운다고 해서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여기가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오면 효과가 들어가야 되죠. 맞나요? 그죠? 예. 그다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 영향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건 내용 일치죠. 그러면 이 본문 내용이 그대로 나오나요? 아니면 패러프레이징에서 나오나요? 똑같이 옮겨 쓰지 않고 패러프레이징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지의 단어를 몰라서 못 풀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목을 고르라 그러면 어떤 애는 막 이거가 의대 증언에 따른 반향이라든가 사이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뭘 골라요? 여기에서 재수 여기 하나 딱 꽂혀가지고 재수 학원의 부흥 뭐 이렇게 야, 이게 도식화죠. 이게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고 국어로 돼 있으면 국어예요. 이게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얘의 구조는 지금 어떤 구조인가요? 커즌 이펙트죠. 맞나요? 이펙트 1, 이펙트 2, 이펙트 3 이렇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티오리를 얘기하고 그 티오리에 대한 익스페리먼트가 나오겠죠. 어떤 경우에는 A와 B를 전부 컴페어 앤 컨트라스트로 나누는 게 나오겠죠. 어떤 지문은 타임라인으로 전부 특징에 대해서 쭉쭉쭉 나오겠죠. 맞나요? 뭐 이러한 6가지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스트럭처가 S&D 시그니처인데 그 어학에서도 역시 김민주 쌤이 6가지 스트럭처를 똑같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찐 국어 선생님이신 거죠. 네. 그래서 중3 예비 고1 김민준 국어 뭐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애들이 새로 읽기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얘 정체는 지문의 정체는 뭘까요? 경제, 철학, 예술, 신기술 맞나요? 과학, 생물 지문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또 사회 전반적인 얘기들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 비문학의 장지문이죠.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때 크면 갑자기 명절 특강으로 추석 특강 5일 해가지고 낯선 지문의 정복 이게 3일 만에 정복이 됩니까? 안 되죠. 이 능력은 언제부터 길러야 되죠? 어머니?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한 몇 년간의 고1 전에 길러야 되는 능력이에요. 이게 내신 능력이죠. 내신 능력이기도 하죠. 모든 전 과목의 통합사회 이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구조를 알게 되면 암기가 훨씬 쉬워지잖아요. 이런 능력이 먼저 공부 잘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영어판으로 하느냐 국어판으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문들이 외부 지문으로 막 나오기도 하고 모든 영어 시험지 아티클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1단계는 영어를 지문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수학을 하는데 선행 진도를 정말로 수학은 수학할 때 얘기할게요. 교육과정 다시 돌아와 볼게요. 한성가고 과거의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10과목을 1학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 영, 수, 통사, 통과. 이 통과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통과.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다음에 심수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이거 심수는 이제 1학년 2학기 때 들어가는 거고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것도 또 다 들어가 있고 해서 10과목이 되는 건데 보통 문과 과목이라고 하는 게 국어, 영어, 통사, 통과 통과는 문과 과목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가 그랬어요. 생명 지구과학도 문과 과목이라는 암기 과목이라는 걸 고등학교 때 와서 알았습니다. 암기 잘하는 애가 이기는 거죠.
그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거에 과거 간다고 힘을 쏟았던 게 수학하고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전 과목을 다 1이 나와야 돼요. 1에 도전해야 3도 나오죠. 다 나는 여기에 3개만 틀릴 거야. 이렇게 시험 보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맞겠다고 달려들어서 결국은 2개 틀리고 3개 틀리고 4개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트랙은 이러하고 상상고 국어, 수학, 영어 1이 있고 영어 2가 있어요. 한국사, 네. 통사, 통가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으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우리 상담 선생님 중에는 상상고 자녀도 두고 계신 분, 외대부고 자녀도 두고 계신 분 다 계십니다. 외고도 두고 계신 분 다 있거든요. 네, 전부 뭐라 그래요? 자기 학교 오지 말라 그래. 힘들다고. 은광 엄마도 힘들다고 오지 마라. 진선 엄마도 힘들다고 오지 마라.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입결이 나오고 나면 그래 우리 학교가 입결이 좋다 뭐 이런 거지. 다닐 때는 다 힘들어요. 차이가 있으면 압도적 차이는 하나고입니다. 하나고 민사고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영어가 툴이 돼야 되는 애들이에요. 토론가. 근데 그걸 좀만 더 준비하고 있으면 잘 합니다. 영어가 5단입니다. 그다음 철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모든 것이 토론 수업, 발표 수업,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도식화되는 아까 경제, 사회, 과학, 그다음에 기술 이 모든 것들을 맨 처음에는 그냥 전체를 다 도식화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도식화를 못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패러그래프 바이 패러그래프를 시켜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체를 그냥 홀 그 6단락, 7단락을 도식화하는 걸 시키죠. 네. 그러니까 직접 첨삭이 들어가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저기 하이드 페인팅이라는 게 있다면 이 하이드 페인팅의 첫 단락은 하이드 페인팅이란 뭔지, 그 다음에 이 2번째, 3번째, 네 번째 단락은 다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입니다. definition A는 B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종류로 classification을 나누는 거죠. 이런 도식화가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복화를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 독화집을 하나 뭐 어릴 때부터 애들이 월드리 와이스, 보캐블러리 워크샵, 뭐 해커스 복화 죽도록 몇 회득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오면 단어를 아는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커보세요. 그게 생단어를 외워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고집 엄청 세가지고 좀 바꾸잖아요. 지문에 이제 여기 지문이 그만할까요? 조금 얘기해도 될까요? 더 해도 되죠? History of the Clock이라는 본문이 있다라고 치죠. 이 History of the Clock이라고 하는 거는 토플 지문에도 잘 나오고 SAT 지문에도 잘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올림포스 고난도라고 이제 기출그 섞인 것도 History of the Clock은 단골로 나오는 패시지입니다. 지문입니다. 약간 다르지만 그럼 1단락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18세기 전후의 시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럼 18세기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집집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 웃으시네. 산업혁명 전의 시계는 굉장히 쿠르드웨이로 제작됐다고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디맨드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디맨드가 그레이터 디맨드가 생겼어요. 산업혁명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exclusively for the affluent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affluent란 단어를 애들이 모른다라고 하면 여기 단어만 얘기를 하자면 크루드 여기에서 1번이 그거예요. 1단락에서 내용상 맞는 것을 고르시오가 나왔어요. 그러면 3번이 답인데 크루드하게 이게 미숙한 식으로 제작되었다거든요. 그러면 이 3번이 답이면 3번은 뭐라고 나왔을까요? Not sophisticated하게 제작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정교하게 제작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럼 이 컨텍스트에서 단어가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could는 not sophisticated, not advanced라고 외워야 되고요. not intricate이라고 외워야 되고요. not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 유사어 구두로 표제에 나와서 유사어 구두로 외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단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유사어든 뭐든 하는데 청크 단위로 외워야 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 애는 애 블루언트도 모르는데 원장님 그럼 큰일 난 거죠. 이건 다 수능 단어예요. 자, 단어를 외우는 건 컨텍스트 외워라. 유사어 파생으로 외워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말하는 거는 어근과 프리픽스 알아야 될 건 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는 블루 뭐죠? 블로우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유창한 걸 블루언트라 한다고 하죠. A something 언제나 어근의 처음을 따라가요. 뭐뭐에 글로 모든 것이 넘친다 라고 하는 건 effluent. ENT, ANT는 모든 단어에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에 넘치는 rich.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리치한 거에 외웠다. 그 다음 exclusive는 클로스와 클로스는 숍이고요. exit, ex는 out이죠. 밖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한국식 뜻을 찾아보면 독단적인, 독보적인 독점의 독보적인 배제하는 막 이렇게 나오면 이 세 개가 다 다른 단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밖에서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 방은 전용룸이고요. 아무도 못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독점 인터뷰고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클럽이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클럽, 현대백화점, 자스민 클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끔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진 것들로 유사어와 반의어와 파생어로 가르치는 것이 S&T 어학원의 복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당연락이 이렇게 됐다. 그럼 1달러가 18세기 전후의 시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2달러로 갔더니 레일로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레일로드의 시계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3달러로 가니까 잉글랜드 시계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위tzer랜드 시계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US 시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로 이렇게 봤더니 마지막에 가서 얘 도식하는 타임라인이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키워드와 유사어를 몽땅 다 외워야 한다. 이겁니다.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 학습법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특목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목고가 아니라 변별력 문제들은 이것들을 다 꿰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요런 것들이 전부 이 단어를 익스클루시브해서 배제하는이라고 외우는 걸 시험 보지 말고 요 센텐스를 이렇게 놓고 쓰는지를 시험 봐야 된다고요. 그 단어를. 이걸 다 만들었죠. 자, 어법도 문법을 한 3번은 끝냈어. 근데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럼 벌벌 떨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봤을 때 여기서 appear to가 나오면 appear to are이냐 appear to have pp냐 바로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어법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상위 그 중등반을 지금 모집 중이에요. 특목고를 포커스로 두고 특목고를 안 가야지 못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대입 갈 때 만나는데 그냥 외대북을 목표로 두고 안 가면 돼요. 뭘 지금 중1 중2가 고민하고 있어. 나중에 안 가세요. 외대국어를 영어를 준비를 했다가 희망을 가해서 망했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나고를 목표로 두는데 원장님 외고를 가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대원 뭐 어떤 것들에서 변별력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독해 추론독해와 근데 여기는 그 원장님 도프라는 게 좋아요. 뎁스라는 게 좋아요. 수능을 뭘 해도 돼요. 제발 그냥 감으로 읽지 말고 이렇게 해요. 근데 주로 제가 선호하는 거는 뭐냐면 토플과 시마 아티클과 SAT 아티클을 좋아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장지문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호흡이 짧으면 안 되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다 그래머를 제가 지금 집필 중입니다. 요즘에는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하고 왔지만 나이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활동적인 원장이기 때문에 직강을 이제 못해요. 그래서 직강을 못 했으면 좋겠습니까?
싫으시다고요? 좋다고요? 좋아요. 오늘 20명이 신청하면 제가 직강할게요. 1명 이상이 하면. 네. 나도 하고 싶기도 해요. 네. 제일 잘하는 게 강인데. 네, 어쨌든 근데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전부 저처럼 아바타로 이 시그니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고 계시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 오후 중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다 여기 구도 좋게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쓰다 그러는데 나중에 뭐 서술형 고난이 뭐 문법 그거 한 달, 두 달 특강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거 개발하고 있는 교재는 뭐냐면 투면은 이 투 부정사를 엄청 배웠잖아요. 투로 끝없이 쓰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준동사 편이면 준동사를 배웠으면 그것으로 계속해서 써 나가는 연습을 계속 문장 확대죠. 야, 아주 간단하게 뭐 I went to the drugstore to buy 뭐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to 그다음 in order for us to 뭐 이거를 계속 쓰면서 계속 to 부정사를 쓰다 그래을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계속 확대하는 거죠. 계속 확대하고 글을 계속 쓰게끔 하는 거. 예,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선 복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월이나 화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 한 분, 두 분, 손 드세요 그냥. 나중에 안 시공 신청 안 해도 괜찮아요.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 주말밖에 안 되신다. 월화에 된다. 손 들어보세요. 월화에 다 되신다. 뭐 주말반을 이제 구성을 하든지 일단 월화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유여, 다이어, 반여, 파생어, 수거까지 모두 다 주 1회로 다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주 쌤 예비고일 타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날에 그 예비고일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통과 의뢰로 항상 아이들이 듣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들 장점이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비문학이랑 그다음 문법이라고 하는 게 은근히 가서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그리고 훈민정음 뭐 이런 것들이 은근히 까다로워요. 문법이요. 국어 문법이요. 가서 또 틀리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영동고와 중동고의 김민주 선생님이 일타신데 선수능 일주자시고 애들한테 전교 1등들한테 물어보니까 문법과 비문학은 김민주 선생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우는 선생님 중에.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예비고일을 원래 안 하시는데 왜냐면 내신의 일타랑 수능을 일타가 수능의 출제자의 눈으로 내신의 일타의 눈으로 여기서 역선으로 가르쳐주는 게 맞잖아요. 예비고일을. 그래서 선생님을 설득해서 오픈을 했고 일요 강좌가 80명이 마감을 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응이 엄청나게 뜨겁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직접 직크를 하시고요. 80명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썬데이 포레버 다 해야 집에 갑니다. 그래서 와서 다 해야 집에 가는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학년은 민들레 국어라고 원래 본명은 민지혜 선생님이신데 지땡 국어에서 15년간 부원장을 하셨던 분이고 원래 논술만 있던 학원에 언어를 란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1 원래는 숙명여고 내신 선생님으로 제가 어프로치를 한 건데요. 숙명여고 나와서 전교권인 친구가 있는데 그리고 대원외고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는데 둘 다 국어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분이 고3까지 팀 강의로 했다. 근데 오픈할 수는 없다 나한테 오픈했다가는 당장 캐스팅할 것 같아서 살 수 없다. 졸업하고 나서 누구냐라고 하니까 똑같이 민재 쌤을 저한테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재 쌤을 제가 만나서 한 6개월을 설득을 해서 모시고 왔는데 숙명여고를 내신을 하자고 했더니 한참 뒤에 만약에 제가 온다면 5학년, 6학년 중1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때 끌어올리지 그때부터 가르쳐서 계속 갖고 올라가겠다. 중2도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중2도 웬만큼 파운데이션이 길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해서 민들레 선생님을 어렸을 때 이름이 민들레고 민들레 홀씨되어 씨를 많이 뿌리고 그리고 뿌리가 가장 굳건하고 해서 민들레 국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중2면 끝나지 않았다. 중3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국어는 올라가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뭘 하고 싶냐면 그 수학쌤 준비 좀 하시라고 얘기해줘.
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고등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 잘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원하는 일타쌤들 모시고 그렇게 수업을 했더니 제가 허탈하더라고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신들에서 이 선생님들 일타쌤이지만 제가 도와드릴 건 뭔가 그리고 시장의 흐름은 뭔가 R&D 컨텐츠를 제가 좋아하고 그래서 함께 맞추다 보니까 학교 특성과 학교가 어떻게 하면 되겠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를 제 나름대로 되게 노하우가 생겼어요. 어느 학교든지 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보통 진선여고 나오신 어머니는 진선여고밖에 모르시죠. 세종가고를 나오신 분은 세종가고밖에 모르시고 다른 학교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1, 2, 3이면 3학년이면 조금 급하고 나머지 학교도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하면 어느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영어나 수학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에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을 제가 20분을 컨설팅이라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컨설팅이 아니라 막 돈 받는 컨설팅이 아니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면서 무슨 20명을 한다고 하냐. 예? 다 말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게 인연이지. 그러면 언젠가 관에서 다른 관에서 제가 과고관에서 만나든 예고관에서 만나든 외고관에서 만나든 고등관에서 만나든 어느 학교에 첫 번째 설명회 때 그때 거기 앉으셨던 분이죠라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그거 하기 우리 잘했죠.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랑 상담이 하고 싶은 분들은 대면 상담은 서로 못 맞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화 상담은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장님 상담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지금은 어느 상태이고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데 엄마 얼굴만 봐서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어머니하고 얼굴만 봐가지고 제가 뭔 관상쟁이도 아니고 왜 내부고를 갈 것 같아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좀 주시던가 예를 들면은 근데 요즘에는 참 IL이 일반이었다. 이것도 엄청 부정확해요. 정체를 알 수 없어요. 뭐 5학년 때까지 엑스킴을 다녔다. 이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에? 진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폭이 엄청 넓어요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죠. 예. 근데 얘가 이제 사춘기에 대해서 원장님 시험을 안 봐요. 막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시험을 영어 수학을 보니까 되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수학을 영어 수학 두 가지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어도 어학 능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커버 되거든요. 어학 능력만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중에 되면 돼. 국어를 막 한글 책을 엄청 읽었거나 한국어 레벨이 높거나 영어 레벨이 높거나 그러면 양쪽으로 커버가 얼마든지 돼요. 그래서 영어 수학.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밖에도 뭐 예를 계속 만점을 맞고 있고 그다음 어느 학원을 어디까지 다녔고 뭐 그런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죠. 어떤 어머니들은 잘해요 원장님. 뭐 너 어떻게 알아? 아니 그냥 잘해요. 뭐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못한다 그랬는데 시험 보니까 괜찮더만 애가 멀쩡하더만. 그래서 그런 것도 틀린 것도요. 그러니까 복화 컨텍스트가 안 되는 거, 근데 어학이 안 되는 거, 그다음 지문 자체가 얘한테 너무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섞고 나서 영어 시험지를 저희 거는 이 난도 정도는 풀겠구나. 몇 개 중에 몇 개가 아니라 상당히 자세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애가 하고 싶다는 걸 뭐 게임을 하게 해주든 아니면 뭐를 사주시든 뭐를 어떻게 하든 해서 정확한 테스트를 특목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오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A, B, C, D 2세대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특목고를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특목고를 가서 마지막 순간에 안 가면 돼요. 그러나 변별력 있는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네, 이리 와봐.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세종과고 조기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4학번 다니고 있는 조교입니다. 아, 이게 그 저희 학교는
이과 등수랑 그 전체 과목 등수가 따로 있는데 보통 서울대가 이과 등수를 더 많이 본다고 해서 아 등평이요? 등평 2.1 정도로 아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등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1등 정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너 뭐만 잘했으면 3등 안에 들었을 것 같아? 저 문과가 잘했습니다. 문과 과목.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되게 아까운 거예요. 만약에 수가는 몇 등? 수학은 제가 한 7, 8등 정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잘하는 애들이 되게 드문데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얘네 기수 말고 그 밑에 기수는 여자애들이 영대비를 아예 안 했던 애들이에요. 영재고 대비를.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종가고 관심을 써놓으세요. 나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어떤 학교를 겨냥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가구를 본격적으로 한 건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인데 설명회 때 3월달에 한 말이죠. 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것들에서 우리가 특공대 특목고반이 결성이 되면 우리 S&T 키즈들은 어느 학교를 가도 영어에 있어서 지지 않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왜요? 졌어 안 졌어? 네가 말해봐. 네? 졌어 안 졌어? 세종가고 저 무슨 말? 우리가 졌냐고 안 졌냐고 세종가고. 아 저는 이겼죠. 이겼어. 네. 네. 그래서 해서 지금은 메인을 고르는 학원이 바뀌어 버렸어요. 처음에 문풀로 들어갔다가 중간고사 때 그 타임어택 실전 모의고사를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그 완벽하게 이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에 이제 개념 강의 있죠. 개념 강의에 도전해서 개념 강의를 이겼고, 그리고 방학 때는 개념과 문풀 주 3회로 이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이겼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소비자로부터 만족하는 결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쏟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거든지 모든 과목에서 국어, 영어가 처지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지지 않는 게 뭐예요? 수학이죠. 네? 수학이에요. 무엇보다 처져서는 안 되는 건 수학. 그리고 국어, 영어, 그러니까 나는 수영국이라고 봐요. 수영국과. 네. 수영국과라고 생각해. 알았어? 왜 웃어? 예쁘게 생겨가지고. 수영국과. 근데 영어가 막 예전처럼 막 토플을 고득점을 내라 그런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고등부에 가서 1등급, 최상급을 나올 수 있는 영어는 6개월, 8개월만으로도 탄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외우는 게 쉬우려면 구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암기가 됩니다. 그 시간을 세이브하고 애들을 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 들어오시라고. 세종가고는 세종가고에 관심이 있다. 네. 대학을 가장 잘 갈 수 있는 곳은 저는 학교 중에 하나 세종가고로 저는 생각해요. 네. 관심 있다면 거기다 세종가고로 써놓으시고, 외대보고 관심 학교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좀 늦게 오셔서 오늘 먼저 오셔야 되는데 전대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PPT 있어요, 선생님? 바꿔달라고 빨리. 이 선생님은 제가 영재고 각오를 하면서 모든 거에 변형 문제라는 게 다 있어요. 학교마다 변형 문제가 있거든요. 부교재의 변형 문제. 근데 이 경기 영재고와 세종가고를 완전히 역전화시키는 데는 변형 문제를 만들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을 모집하는데 수학생님들이 수학 실력이 가장 있다고 저한테 추천한 1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경기영재고와 세종가고의 변형 문제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고, 그리고 이제 전교권 그룹들을 붙여봤을 때 최강이다. 진짜 변형. 왜냐하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원을 하는 원장으로서는 제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게 축복이고, 그리고 아니 너무 잘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기본은 수학을 하는데 응용이 많이 된 걸 못 풀고 그런 애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내 아들은 그냥 푸는데. 그냥 못 푸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푸는데 응용이 되는 경우는 안 되는 제 아들. 에? 왜 갑자기 안 되게 쳐다보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응용을 심하게 자꾸 해줘야 되는 아이. 예. 그런데 그게 탄력이 어느 순간에 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엄마 탓이죠. 남의 애들은 막 사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집에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오세요. 네. 그래서 이 변형 문제를 하면서 그리고 뭐 경경제고 친구들은 막 2단, 3단으로 그 자리에서 묘기처럼 변형을 해서 깜짝 놀랐다. 막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영재고와 가고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영재고의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 보고 싶다라고 하는 전대교 쌤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전대교 쌤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기고 중동고에 내신을 하셨고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오답제로라는 프로그램으로 오픈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2번 했어요. 원래 고등부 선생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세움이라는 학원과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지금 고등부를 하고 계시고 저희 영재고 가고에서의 변형 문제 R&D의 팀장이십니다. 근데 여기 내에서를 하는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오답 다시 하는 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오답하는 거. 그래서 근데 영재고 가고 애들은 더 싫어요 또. 걔들은 다 외웠다는 거지. 그리고 수학을 흥미롭게 보는 이상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짐이 아니라 걔들은 수가가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흥미로운데 그거를 또 다른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뻔히하는 걸 다시 하라는 걸 미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유형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거죠. 오답을. 이해되세요? 지금 조건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죠. 역시 오답제로를 2회를 했는데 1회차 결과 2회차 결과인데 1회를 하고 풀고 그 똑같은 유형을 푸니까 오답이 확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소름이 끼치는 거죠. 이런 맛에 학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생님 제가 웬만큼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가기 전에 수상화는 제일 중요한 게 수상화입니다.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은 수상화예요. 수상화를 너무 우습게 보고 어머니들은 어쨌든 미적까지 끝까지 갔다 또다시 내려온다 또다시 내려온다 계속 하는데 어느 반에 뽑혀도요. 수상화 다 시험 봐서 막 어마어마한 반들이 다 뽑히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또 3등급이야. 왜냐면 너무 많이 뽑거든요. 학생들을. 예, 매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변별력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나오는 강남 기출에서 내가 안 틀려야 돼요. 몇 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에서 오답 제로를 실시한다라고 해서 제가 오답 제로가 그 오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 모두 마감은 됐어요. 그래서 주말에 TO가 있으면 하나를 더 열어보겠다라는 거고 2학기도 늦지 않았어요. 2학기도 계속 돌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오답 제로에 대해서 전대구 선생님께서 실력과 미모를 준 선생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길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전대기입니다. 일단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또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우선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방학에는 지금 일단 예비 고일들을 어제랑 오늘도 이제 수업을 했어요. 네, 일단은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네, 이런 이제 지금 자사고 이제 특목고 진학 희망하는 학생들 네. 이렇게 네. 자사고 이제 특목고 진학이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이런 학교 시험 같은 것도 이제 관심 많으실 거고 이제 그런 정보들 설명회도 솔직히 이제 많이 다니셨을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단 제가 현행 아직은 이제 공통 수학은 이제 아직 수능 과목이 아직은 아니니까요. 이제 수원 2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 2는 되게 좀 공정해요. 왜냐면은 수원 2는 수능에 등록된 과목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하고 되게 이제 선행 지식 같은 것들을 몰라도 다 풀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되게 좀 잘 열려 있어요. 누구나 인강 패스 등록해서 들을 수가 있고 거기 있는 정보들 누구나 현우진 강의 들어서 뭐 현우진 강의하는 것도 다들 다 듣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걸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수상하죠. 수상화는 좀 공평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수상화는 일단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선행 지식을 그 선행 어떤 이제 수학적인 전문 용어를 그냥 감추고 그걸 문제 속에 그냥 집어넣는 게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자사고 내신 들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단대보고 기출입니다. 단대보고 기출인데 이제 학창 시절에 막 이제 수학 공부하셨던 이제 좀 열심히 하셨던 어머니들께서는 뭐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채비셰프 방식.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수상에 등장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신 기출에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푸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는 학생들과 모르는 학생들 사이에 갭 차이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수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제가 가르치는 이제 내용들인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이제 경기고도 여기 이제 이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경기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선행 지식을 알았을 때 좀 이득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거 중동호 기출입니다. 그냥 색칠하기 문제예요. 평범하게 아이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이제 색칠해서 푸는 건데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누구나 풀 수 있는데 근데 풀고 나서도 확신이 없는 게 이런 거잖아요. 색칠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식의 이제 높낮음에 따라서 굉장히 좀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푸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그냥 하나씩 손으로 세다가 놓쳐서 엄마 그냥 실수로 틀렸어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거 아무리 오답을 해봤자 뭐랄까 이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오답을 하고 고치고 해봤자 뭔가 내가 어떻게든 그냥 풀어서 냈다 이 정도만 이제 얻었을 뿐이지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어떤 의도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 전혀 없이 그냥 반복해서 그냥 풀고 다시 풀어서 그냥 맞았다. 그러니까 누가 맞았다고 말을 안 해주면 본인 스스로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런 타입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이거 사실은 이런 다항식 써서 풀 수 있다는 거 알면은 이거 틀릴 수가 없거든요. 물론 솔직히 이제 곱셈 미스하는 것 정도는 솔직히 뭐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틀리는 친구들은 뭐 저 뭐를 말을 못 하겠지만 이거 식 구성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것 자체는 실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지식의 차이거든요. 이런 일이 수능에서는 벌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리가 나겠죠. 이런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근데 이게 이제 내신에서는 빈번하게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뭐 교과과정 준수, 솔직히 교과과정 준수 말만 그렇게 해봤자 이거 시정되는 거 한참 걸리잖아요. 일단 당장 우리 아들, 딸들이 좀 잘 봐야지. 이거 교과과정 넘어갔어요. 이거 항의해봤자 그거 어차 한 세월이고 기껏 해봤자 전원 정답 처리되거나 아니면 전원 오답 처리되거나 사실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런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맞고 보자 이거죠. 이게 선행을 나오든 뭘 하든 일단 나는 맞고 이거 나중에 누가 이의 제기할 사람 있어? 그럼 니네가 해 이런 거죠. 그냥 일단 나는 맞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맞으려면 이런 것들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네, 굉장히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수업을 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 이제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수상화 공부한 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 테스트를 봤는데 제가 20문제를 냈는데 한 평균 거의 한 3개 정도 맞을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푸는 거였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쭉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풀었을 때 물론 제 똑같은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같은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 근데 답을 외우거나 숫자를 외우거나 이렇게는 풀 수 없게끔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평균이 이제 한 8개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지금 막 못 풀고 버벅거리고 이런 것들이지 이제 알려주면은 굉장히 소화는 잘 하거든요. 제가 끝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손풀이 자료 같은 것들도 다 나눠줬어요. 그거 보고 이제 다시 복습을 해서 점점 자기 걸로 체화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한 번 딱 풀었다고 해서 내가 이거 완전히 이 풀이는 내 것 이 정도는 아니고요. 본인이 풀고 복습도 하고 제가 나눠준 이제 손풀이 그다음에 개념 자료 이런 것들을 보고 복습까지 해주면은 점점 자기 걸로 체화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형 문제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변형을 많이 합니다. 모의고사 변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9월 이제 30번 문제, 30번이 이제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데요. 요 문제도 사실은 제가 이제 변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주로 변형을 하냐면
보통 이제 시중에 제가 이제 이거는 까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변형 문제집들이 많이 팔아요. 근데 그 문제집들 보시면은 그냥 숫자 바꾼 거 정도의 변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2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0 뭐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들을 적당히 바꾸고 아니면 여기 이제 최소값을 최대로 바꾼다거나 이 정도로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이제 팔거나 아니면 책을 내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문제 변형에 양으로 승부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숫자 변형하는 거에 양으로 승부하고 싶진 않고 적절하게 이제 학교에서 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변형, 그다음에 이제 조건 변형을 좀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변형을 했던 건데 어떤 식으로 변형했냐면 여기서 지금 이 도형을 이동을 시킬 때 MM이라고 돼 있는 거를 제가 MEM으로 했어요. 그럼 이거는 숫자를 바꾼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문제 풀이 방향성이 달라져요. 사실은 이 내재된 어떤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7개라는 것도 제가 이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변형을 들어갑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직 출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3년 9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올해 2학기 1학년 올해 2학기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이때 이제 출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도형이동이 지금 기말고사에 대부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1학기, 2학기 중간고사에 이제 나올 수 있을 문항인데 아직은 안 나왔고요. 아직은 안 나와서 저는 일단은 내심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제공만 하는 거는 사실은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걸 아무리 좋은 문제라고 해봤자 뭐 좋은 문제야, 정말 수학적으로 좋은 문제인데 이걸 애들이 과연 좋아할까? 안 좋아하거든요. 머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문제에 대한 쇼커풀이 최대한 이 문제를 최선으로 연구를 해서 최선으로 연구해서 잡다한 것들 가지를 다 쳐내고 아이들이 최소한 이걸 이렇게 풀었을 때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최선의 풀이를 알려줍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변형 같은 것들은 사실 제가 특기라서 이렇게 이런 경기형제고 이제 기출도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분석을 좀 잘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형제고 학교 프린트인데 이게 사실은 여기 있다는 걸 제가 찾았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랑 여기 보시면은 이거 똑같은 거 보이시죠? 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서 이게 원래는 이제 어떤 의도로 만든 문제인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변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변형한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런 변형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줬을 때 이제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를 너무 써야 돼서 이제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제가 이제 손풀이를 따로 나눠줍니다. 이걸 어떻게 풀었을 때 좀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손풀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런 쇼컷을 외우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푼다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암기시키지는 않아요. 무작정 암기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거 암기하는 거 이거 까먹거든요. 최대한 납득가게 이제 설득력 있게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풀이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풀이는 제가 일단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암기 지식처럼 이제 쓰여져 있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제가 이거를 이제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 수업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에 대한 연유,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설명을 해줍니다. 수업 때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거 뭐야 그냥 이게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나온지에 대한 개념 설명 같은 것들이 이제 수업 때는 다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네. 사실 뭐 원장님이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때 아이들이 이제 수상화 공부를 할 때 좀 이제 이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풀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개념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제 만든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배우고 또 이제 지금 지나갈 학생들이 어려운 학교들에 이제 지나갈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공부를 해두는 게 지금 타이밍이 되게 좋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
내신 기간이 되면은 사실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있을 때 네,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거 사실 그냥 너무 자랑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이제 올해 단대국어 중간고사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올해 단대국어 중간고사 문제인데 이거 학교 시험에서 오류가 났어요. 근데 원래 이제 단대국어 같은 좀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나면은 이 중간고사 분석해라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요. 여러 학원에서 다 올라오는데 이게 일주일 넘게 안 올라왔었거든요. 왜 안 올라왔냐면은 이 문제를 푼 사람이 없어서 안 올라왔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유튜브에 이 단대국어라고 치시고 2024 중간고사 검색을 하시면은 영상이 몇 개 뜨실 텐데 제일 빨리 들어온 거, 제일 빨리 올라온 거, 업로드한 거 보시면은 거기 업로드한 분도 이제 답을 못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답을 5번 틀려서 5번 정정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단대부고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제일 처음으로 네, 구해서 다음 날 이제 어, 제가 아는 그 학원 선생님들한테 공유해드렸던 풀이입니다. 이게 단대부고에서 오류가 났던 올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저는 이제 오류를 잡을 수 있고 네,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풀이는요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답을 구하려고 이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제 푼 거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뭐 학교 선생님도 답을 5번 틀리셨으니까 뭐 정상적인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 전원 오답 처리됐던 문제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진선여고도 있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개념이 있어요. 오늘 아이들도 수업할 때 너네 이거 배운 적 있냐고 했을 때 한 번도 배운 적 없다고 했거든요. 애들 다 선행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가 되게 중요해서요. 이렇게 네, 여러 가지가 있고 일단 뭐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수업으로 그냥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 반수죠. 네, 반수. 포스트 카이스트에서 많이. 추천서를 안 그러면은 의대를 수시로 안 쳐도 정규 1, 2등 정도만 수시로 가나요? 5명 정도. 5명 정도. 그래서 정시로 의대를 간 친구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카이스트 포스텍 갔다가 이제 대수하는. 네. 치대 약대도 좀 가나요? 네. 영치 갖고 신대학 때도 있고. 근데 애매해서 수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의대 아니면 서울대 있고 중간에 치대학 때도 있고. 빼고 대비를 안 하다가 그 가학부를 가보만 지원하실 때나 오히려 준비했던 애들이 그 가보 가서도 상위권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가능할 게 따라갈 수 있어요. 가능하긴 한데요. 그 전제가 뭐가 있었냐면 일단 과거에서 물 화생지를 다 하잖아요. 근데 영대비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중학교에서 수학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영대비 안 했어도 그 물원 물투, 화원 화투가 다 잘 되어 있으면은 가서 아마 잘할 거예요. 잘 돼 있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 보통 올림피아드 올림피아드까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게 그게 잘 됐다는 네, 의미인 거예요? 보통 그러면 1, 2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만약에 3등급 때부터는 이제 카이스트 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목표가 서울대랑 의대려면은 보통 영재고 친구들이 많이 가고 카이스트부터는 열심히 해도 그냥 갈 수 있고 의대 서울대를 영재비 안 하고 과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머니 영준이 화학 올림피아드 했어요? 안 했어요? 어? 물리만 하고 화학 올림피아드. 그 화학은 어디까지 했다고? 화학 원투, 화원 화투를 했다. 초과목까지는 좀 해야 되나요? 네, 처음 기본이고 기본이요. 네네네. 일반 분리 일반 화학을 알겠습니다. 보통 네. 기본적으로 1학년 안에 일반 제가 분리 지금 일반 화학 1등이에요. 압도적이고요. 네. 자, 기다려. 근데 그 올림피아드 하셨어요? 네, 근데 올림피아드가 제가 뭐 영상을 찾아보면 올림피아드가 굳이 내신에 있어서 별로 의미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아니, 맞- 않았다라는 학생도 네, 있었거든요. 맞긴 한데 기본적인 실력 있잖아요. 어머니. 내신 그 공부를 물어를 했어요? 아니요, 물리 올림피아드는. 그러니까 시험도 봤어요? 그냥 한 번 봤다. 한번 봤어요. 그리고 아니 나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말로 과거를 가야겠다. 세종 과거를 생각한다. 순수. 세종 과거를 진짜 생각한다. 세종 과거를 진짜 생각한다는 거기다 쓰세요. 세종 과거를 생각한다. 네, 왜냐면 세종 과거를 생각한다고 하고 그다음 다른 어떤 자작으로 생각한다고 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세종 과거를 진짜 생각한다면서 거기다 쓰세요. 쓰고 그 지금 당장 물리올림피아드 화학 그 중3이시죠? 중1이요? 중1인 아니 근데 중1인데 아니 근데 그럼 차라리 영재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학원에 선생님을 다녔는데 그 과거 준비반은 없고요. 그 영대비 그쪽으로. 근데 영대비랑 또 달라요. 아니 근데 그래서 거기서 막 하다가 떨어지면 과거로 가나요? 맞아요. 그럼 그게 전통인데 전 권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네. 영재고는 별로. 근데 왜냐면 과거 그러니까 과거가 일단 그 영재고 훨씬 더 분위기가 자유롭고요. 그리고 거기서 입결도 좋고 연구 분위기 중심이 잘 활성화돼 있고 과거는 너무 경쟁적이에요. 근데 얘는 근데 세종과고밖에 안 다녀서 세종과고밖에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전 영재고 다른 영재고를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재고에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물론 운 때문에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우수해요. 네, 우수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대치동에서 되게 유명한 애들이 대치동에서 한때 학원에서 모를 게 없었는데 서과역에서 아예 존재감도 없는 애도 많고요. 네. 그리고 경기용에서도 뭐 어디에서 되게 유명했는데 존재감도 없어지는 거 많고 A 플러스가 6명, 7명밖에 안 나와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네. 왜냐면은 A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를 서과용을
하면 일단 좋은 게 수학도 지도 나가지고 과학을 기본적으로 물원 물투 화학 같은 아주 그러니까 원리를 되게 알아야 되고 약간 감각 길러야 되는 걸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대비만 해도 과거에 와서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올라가요. 그 2등급 정도까지 어디까지 가요? 서울대 3등급부터 카이스트. 네, 그러니까 4등급 등급 중간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 그랬겠지만 과목별로 등급이 나와요. 그거를 단위수의 가중치를 매겨서 평균을 내서 등평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서울대를 가고 2점대 초반에서 1점대 후반까지 약치를 가고 1점대부터 의대를 가는 양상이에요. 저희는 중1 일단. 손 들어보세요. 중2, 중3은 중3. 중3은 만약에 세종이냐 한성이냐 그러면 세종가고를 보내야 되고요. 한성. 한성가고가 세종이 영재고 떨어진 애들 워낙 많이 간다고. 그거 맞. 근데 한성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한성이 조조 기준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예요. 아니 우리가 한성도 있고 세종도 있는데 네, 그- 네. 그냥 한 끗 차이밖에 없고 똑같 조조 세종 기준. 조조 기준이 달라지. 아, 그리고 있거든 평이. 안건 다 버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조리랑 조진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조졸은 아니 조진이 이제 의미가 없어. 아니 근데 카이스트 때도 사실 안 뽑아. 그렇기는 한데 조진은- 헷갈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그걸 알면 더 헷갈려. 그건 또 없어지고 또 카이스트 진짜 알았다고. 조진은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진은 별로 근데 생각을 안 그 했어요. 영재학교를 지금 준비한 입시 준비와 네. 저는 걱정되는 게 입시는 하는 거에 중요하지 않고 입시 가서 어쨌든 그 안에서 내신을 내신을 따야 잘해야 되는데 그 되니까. 제가 입시가 어머니 내신의 말씀드릴게요. 의미가 이게 영대비를 하면 피지컬을 길러줘서 맞는데 화학 물리가 그에 따라서 학원들이 영어를 대비를 안 해주기 때문에 영어나 국어나 수능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가고도 그렇고 되게 의대 가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는 정말 정교 1, 2, 3, 4, 5등밖에 못 가요. 근데 영재학교에서 의대가기 힘들어진 건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건 맞긴 세종가고도 지금 15기가 엄청 뛰어난 애들인데도 5명 갔어요. 고대 의대까지. 그래서 되게 힘들어지는데 수능을 아예 엄두도 못 내니까 국어 때문에. 국어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이 뭔가가 바뀌어가지고 영대비도 하면서 영어 국어도 하게끔 시키게끔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데 본인들이 영어 국어를 못하니까 그냥 수가가 죽도록 죽지를 하게끔 시간표가 돌아가니까. 응? 영재학교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대비를 하고 국어 영어도 한다면 나밖에 없는데 나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게.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어머니가 영재고를 생각을 하세요? 가고를 생각하세요? 가고요? 근데 중2라고 왜 가고 영재가 훨씬 난데? 저는 준비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아니, 지금 준비하기에는 너무 지금 좀 준비해도 이거든요. 좀 제 생각엔 지금 준비해서 영재고를 가는 네, 경우는 네 오히려 엄청나게 수가적인 걸 타고난 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네. 애 친구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차라리 중2 3월 그냥 아니 근데 지금 정기 영재고는 가죠. 한석이와 중등 교수님 네. 수학만 보잖아요. 아 근데 제가 약간 부끄러워하긴 한데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설명회를 가서 세종으로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수학 이제 올해 이면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희 아는데 B가 있어요. 아니 안 저는 돼요. 그 다른 과목에 그러니까 아니 수가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 친- 중요하지 않은 과목에 뭐 도덕, 한문 이런 거 B가 있어요. 아니 전혀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제 친구는 중고 인대도 붙었고 이거 창피한 일이지만 아이가 이번에 영재고가 서류가 안 돼가지고 저도 서류 안 충격을 냈어요. 받아서 얘가 기말을 거의 놔버려가지고 기말에서 사회가 씹었더니 그래도 저 영어 C 있었어요. 수사만 오래 있는 거죠. 저는 과학에도 B가 있었어요. 저 면접을 좀 잡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입학이 어려운 건 과거 절대 아니고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서울과거에서 정말 이런 영대비만 얘기네. 물원투하고 성원투를 갖다 우리가 깔면 되나? 그 영대비에서 정말 날고 기던 친구가 한 명이 정말 내신도 안 먹혔는데 면접을 잘못 봐서 떨어진 과거를 떨어질 건 되게 강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지금 어디 가서 전교 1등하고 잘하고 있지만. 물원투하고 학원투를 우리 내신 선생님한테 하라고 해요.
한성을 한성은 못 못 가요. 못 가요. 의치한 못 가요. 그래서 원서 아예 안 낼까 생각 중이에요. 한성을? 네, 빼버릴까. 그러면 어디다 그 쓰세요? 자사고 쪽. 자사고 쪽으로. 네. 네. 의대 의치하는 그 그러니까 쉬운 곳은 의치하는 없어요. 그거 네, 맞죠? 없어요. 맞아. 없고 없고 지방. 만약에 물리화학이나 수학이나 이게 특출나게 잘한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영어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가는 트랙으로 영어를 주 1회를 굉장히 끝까지 어느 정도 웬만한 우리 학원에서 몇 개월이나 뭐 이게 되는 근력은 엄청 강해지니까 그 정도로 해서 과거를 간다. 그럼 해볼 만하죠. 네. 영어가 아무리 노력해도 3 이상 안 나오면 애들도 많거든요. 얘가 죽어도 아무리 성실하고 노력해도 3 이상이 기본 피지컬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과거인데 나머지 학교는 더한 거죠. 나머지 학교는 그리고 더해요. 그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그 과거에서 2년 동안 지내면 수탐은 거의 만점 그냥 하면 그냥 수능을 2년 동안 안 했더라도 조조를 하고 스튜던트를 가면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데 이제 국어 영어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지금 수화는 만점 나와요. 수탐은 그냥 하면은 네. 그냥 한두 개 수화는 틀린 수화하고 정도. 같하면 수능이 만점이 나와요. 근데 국어는 삼수래도 안 나오고 막 영어도 삼수래도 안 나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1, 3이면 하면 되잖아요. 그쵸. 들어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수능 찬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국어 영어를 안 하고 수탐 주말에요? 네. 주말에 선생님들이 나오기 싫어요. 근데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학할 때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오는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친구들이 아 과거요? 일단 그런 분은 영재국어가 훨씬 좋고요. 네 영재국어 훨씬 좋아요. 과거는 엄마가 가라고 하는 애도 많아요. 과거는 와서 아 나 의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세요. 그냥 애들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연구 때도 보통 그냥 윤탐 기간이라서 5일 있는데 이틀 연구하고 논문 다 쓰고 3일 동안 공부하거나 약간 이런 너무 경쟁심 분야에서 그 수학을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재국을 그냥 영재 가면은 많이 배우고 과거는 성실하고 딸딸딸 외우면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물리를 내신을 안 들어주는 애들. 네. 그 내가 물어봤잖아요. 물리, 화학, 내신을 자료만 받아도 1등하는. 네. 뭐 했냐? 저 올림피아드 구도 안 했다는데? 화원하고 화투, 불원하고 물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볼 때 물원 물투나 학원 화투를 과거로 해서 과거 선생님 우리 과거 1타 선생님들이 영재고 2타 선생님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설득을 해봐야 돼요. 네. 여학생 기준이 많이 달라요. 아 근데 저희 정도는 생각하면 4대1? 4대1? 4분의 1이라 한 반에 여자 4명? 잘 지내요. 아 근데 그 기수마다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기수는 그냥 아예 분리돼서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래 기수는 잘 지냈어요. 네, 기수 따라. 지금도 잘 지내요. 지금 1학년도 잘 지내요. 그리고 성실해야 살아요. 뭐 연애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되는 거. 그 중간에 스스로 자퇴나 이탈하는 경우도 네, 아니 그거는 일반보다 정말 더 많아요. 아니 근데 그 과거는 1년에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보통 그거는 이제 정말 성적이 정말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불화가 있어서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웬만하면 다니고 성적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나가는 경우, 네, 의대는 안 되겠다. 그런 소신이 있는 경우가 많고 꼴등보다는 그리고 여기 일반고는 막 10명 이상씩 나와요. 전부 다. 그리고 2학년 때 IQ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건 뭘까요? 이거는 IQ IQ 진짜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를 학교에서 해요? 공식을 해서 140 이상이 나오면은 이제 2학년 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만든 건데 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학교를 빨리 수시를 끝내고 정시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IQ 조절로 2학년 때 나가버려요. 자퇴를 하기보다. 아이들 조절을 자체가 가능하죠. 아니 IQ 조절 자퇴를 하기보다 2학년 때 그냥 졸업을 조기 해버려요. 졸업. 아, 저기 그러니까 졸업을 성적 조기 졸업이 아니고 아졸이 있어 아졸. IQ 조절. 그래서 조절이 되면 뭐예요? 대학에서 안 붙여줘요. 근데 이건 그냥 학교를 대학은 나가요. 그냥 졸업을 아졸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줄 뿐이고 조기 졸업을 한다고 서울대, 공대나 의대를 붙는 건 아니에요.
2차는 사실 굳이 안 해도 안 해도 돼요. 아 사실 1차를 색깔상에 나와가지고 2차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 그냥 접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영어랑 지금 그거랑 과학이랑 너무 밀려서 아니 무너져가지고 중1이면은 지금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졌는데 그냥 불안해요. 서가형 친구들이 너무 손해를 많이 나가고 아, 너 소가형을 우리가 두 팀이 있거든요. 너무 불행해요. 차라리 지금 무로랑 하울을 하시면 소가형에 올 때 학교 갈 때는 물어봐. 정말 자존감이 최고인 애들이 오는 건데 전교생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서울대 수리학부 간 애가 있어요. 우리 저기 뭐야 조교 중에. 근데 자기는 소가형을 들어오면서 3년 동안은 자기는 자존감이 바닥된 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외대부고를 갔으면 내가 뭐 다른 학교를 갔으면 우리 영어 걸 좀 잘해서 다른 학교를 갔으면 나는 최고의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걔가 그런 얘기 했어요. 중3 때까지 모든 학원가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모든 학원에서 어릴 때부터 나를 보던 눈 학원 동료들이 나를 보는 눈 학교에서 나를 보는 눈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아 누구 이거 쳐다보는 눈이 있잖아요. 항소에서 1등하고 CMS에서 1등하고 어디서 1등하고 그럴 때 그 뭐 KMO 1차 제일 먼저 이 보는 눈 이 보는 눈이 서가형에 와서 완전히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엄마한테 엄청 이쁨만 받다가 서가형의 내신이 나오면서부터 엄마랑 엄청나게 엄마 그 전까지 엄청 이뻐했겠죠. 네. 내신이 그만큼 1등이 아니잖아요. 다 1등만 모았잖아요. 서울과학 영재만 모았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우리 또 실장님 아들도 CMS에서 1등이었는데 걔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서가형 처음에 1학기 중간고사 보고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누가 쳐다보는 말. 그런 점수 처음 본 거죠. 그걸 왜 보내요? 거기도 거기 가서 내신으로 서가형이라고 다 잘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내신으로 대학 가잖아요. 서울과학 영재고 나와서 의대를 가면 좀 더 대접받고 그렇지 않아요. 의대나 서울 공대를 가거나 그래서 저는 서울과학 영재고가 저희가 두 팀을 하고 있으면서도 비춥니다. 네. 그리고 엄청 게을러져요 애들이. 몰라요. 엄청 게을러져요. 이 멀쩡하던 애들이 엄청 게으른 거 게을러져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소가형 내신을 하고 있으니까 애들 맨날 보잖아요. 1분 전에 와요. 네, 약간 걸음걸음에 하나요? 소중하고 한복 패렸을 때 이러고 하구나. 빠리빠리 막 시험이 한 2주 전에 나오더라고 범위가. 그때까지 기숙사에서 팡팡 놀아요. 네? 맨날 게임하고. 그 쉬는 시간에 뭐하냐 맨날 게임하고 있고. 아니 서가형이 그런 애들 많아요. 약간 한 가지 정말 몰두하는 친구, 정말 약간 그쪽에 재능 있는 친구들 많아서 만약에 정말 약간 대학보다는 약간 이제 약간 일단 대학도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많이 가고 그 의대는 거의 못 가지만 이제 그래도 정말 가면은 정말 뛰어난 친구들 정말 대한민국 한 0.1%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영감을 많이 그럼 대학 가가지고 뒤쳐져. 게으르니까. 그래서 세종가고 애들이 엄청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죽게 하면 살고 살아. 죽게 하면 살고. 아니요 이거 여기가 둘다 힘들어요. 여기가 둘다 힘든데 둘다 여기가 힘든데 6개월이나 뭐나 어떤 한개월 갔으면 세종가고 1등급이면은 그냥 의대 쓸 수 있거든요. 초반도 아니고 1등급 초반이면 그냥 연대 세종가고에서 1등급 초반이냐 외대부고에서 1등급 초반이냐 휴문고에서 1등급 초반이냐 이 셋이 어느 학교를 가도 다 전교 1등 했어요. 다 힘들어요. 1등급 초반은 근데 어느 정도 이동적으로 달라질 수 알죠. 있어요. 평균적인 네, 대충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네. 이번에 전교 1등 1학년 1학기 전교 1등 1.09 역사를 깼어요. 2학년에 지금 2.08 있다. 1.09 1.08 있다고. 아니야 1. 과거에서요. 네. 1.08이 떨어졌어. 1.09 1.09 다 1등은 나왔다니 10과목. 네.
어느 학교여도 필기 잘 받아쓰고 잘 외우고 이런 경우는